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틀째 내놓은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와 능력, 지정학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논의했던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북미 정상회담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김여정은 북미 정상 간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대화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이런 관계가 비핵화 실현과 같은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북미 만남은 미국의 희망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미국이 인정해야만 북미 대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여정 담화 직후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요구에 대한 언급 없이 남북 신뢰 회복과 북미회담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통일장관이 언급한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양한 부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거기서 더 아직은 나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으로 한미와의 대화가 급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정부도 이전 정부들과 다를 바 없다면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북한이 이번엔 미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미 정상의 관계가 나쁘지는 않다면서도 비핵화 논의는 상대방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 안정식 SBS 북한 전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여정 부부장 김정은의 여동생인데 이틀 연속 대남 대미 대화를 잇따라 내놨네요. 네, 대남 담화를 연달아서 내놨는데 북한이 좀 요즘 상당히 조용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고 나서 어쨌든 한반도에서 긴장을 불러일으키기를 북한은 좀 원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조용했는데 지금 남한과 미국에 대한 입장 표명을 연달아 했는데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 지금 대남 대미 대화 교류 협력이 지금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밀착을 하면서 급한 거는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한 미국과의 관계가 급한 건 아닌데요. 네. 다만 지금 정세를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대화하자라고 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도 보면 이재명 정부가 바뀌면서 남북 대화 개선하려는 지금 노력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한과 미국에서 계속 대화하자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좀 전술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자신들의 입장을 한번 던져보는 차원의 담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이 지금 시점에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잇따라 메시지를 내는 것,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점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늘 담화를 보면은요. 일단 우리 남쪽에 대해서는 일단 남북이 이국가 체제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노력들을 몇 가지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다. 한국과 맞이 앉을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 일단은 관심 없다는 걸 보여주면서 사실은 남쪽이 얼마나 더 성의를 보이는지 보겠다. 이런 측면도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그럼 북한이 관심 없으니까 더 이상 그만하겠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쪽이 더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나 이재명 정부를 끌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를 타진하는 좀 담화의 성격도 있다고 보고요. 오늘 미국을 향한 담화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과거식의 그러니까 비핵화를 논의했던 2018년 19년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과거의 얘기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 보시면 아래쪽에 나오죠. 과거에 집착하면 북미의 만남을 미국이 희망일 뿐이다.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서도 이제 북미 정상 간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여지는 미쳤어요. 근데 이제 어떤 대화를 하겠느냐? 이 담화를 보면은 결국 새로운 대화. 그러니까 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선상에서의 대화가 가능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내비치면서 네. 그러니까 남한이나 미국 모두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오면 네.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돌을 던지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명시공이 우리 핵 보유국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맞는 대접을 해라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김여정 담화를 보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와 능력 그리고 지정학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9년에도 물론 당시에도 북한이 뭐 기본적인 핵무기와 ICBM 여러 가지 이제 발사를 하면서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때하고 지금의 시점은 또 북한의 핵 능력이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 포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싱가포르 하노이와 같은 비핵화를 주제로 한 회담은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할 수 있는 회담은 핵 보유국을 인정한 상태의 회담이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로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해서 핵 보유국을 인정한 선상에서의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고요. 네. 북한도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미국이 바로 달라진 태도를 보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의제를 던져놓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황을 보겠다 이런 차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여정 대미담화에서 지금 지정학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런 대목은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네. 것처럼 2018년, 19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북한이 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저 다탄두 ICBM 개발했다든가 물론 사실은 북한이 실거리 발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말 북한의 ICBM 능력이 실제로 타격할 수 있는 ICBM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안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동북아가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처럼 핵 보유국으로 이제 어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죠. 네, 자, 미국이랑 우리나라 모두 이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북한과는 대화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어제 오늘 담화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오늘 담화를 보면 네. 뭐 북미 정상 간에 친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미국과 대화할 여지가 있다는 걸 내보이긴 했지만 네. 북한도 지금 당장 대화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북한이. 근데 이런 의제를 던져놓은 건 남한과 미국이 지금 남한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하고 대화하려면 어디까지 나온지 한번 볼게. 한번 더 노력해봐.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카드를 던져놓는 식의 담화라고 봐야지 북한도 당장 대화할 생각을 가지고 뭐 언제 만나서 실무회담을 하자 이런 차원의 입장 표명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이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줄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그게 사실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NPT 체제, 이 핵확산 금지 체제가 또 굉장히 위협을 받는다는, 위험해지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면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핵 무장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핵 무장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동북아에서의 핵 도미노 우려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스몰 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투발 수단으로 ICBM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만 좀 북한이 없애는 대가로 해서 제재 완화를 해준다든가 이게 사실은 이제 사실상 북한이 미국만 위협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가지는 걸 뭐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협상을 트럼프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은 사실은 우리가 항상 북한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북한의 의도가 뭐냐, 북한이 어떻게 갈 거냐를 우리가 주시해서 보는데 지금 국면은 지금 앞서 토크에서도 관세 협상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경제 협상에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안보 문제에서도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중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도 우리가 주시를 하면서 우리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에 대해서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할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일단 핵 군축 협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전에 미소 간 핵 군축 협상이라고 하면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300기씩 감축시킨다. 핵무기를 1000기로 감축시킨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북미 간의 핵 군축 협상은 그런 식의 핵 군축 협상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즉 ICBM을 가지고 있는데 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없애는 대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한다. 네. 이것도 이를테면 북한의 핵 능력을 일부 감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협상을 북미 간의 핵 군축 협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핵 군축 협상을 한다는 건 그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만 없애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핵무기는 인정한다. 이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네. 핵 보유국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는 거나 북미 간의 핵 군축 협상을 북한이 요구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표현이 다른 것이지 사실상 동일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 얘기도 좀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 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남북 간의 소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는데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 오물풍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대남 확성기 때문에 그 휴전선 인근 마을들, 도시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거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삐라를 보내지 않으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성기 방송을 안 하니까. 서로 안 하는 거죠. 결국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에 소통하고 협력하고 신뢰를 쌓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장 통일이라고 하는 거창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적대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심화시켜서는 안 되죠. 네, 들으신 대로 이재명 정부 북한과의 적대성을 좀 줄이고 평화 공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나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 상당히 좀 냉소적인 반응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든가 국정원이 대북 방송을 중단한다든가 이제 국정원의 대북 방송은 대북 라디오 방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김여정 담화를 보면 대북 방송 중단은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헛된 망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재명 정부의 초기에 이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금까지 한 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고요. 앞으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어떻게 할지를 좀 체근하는 이런 식의 어떤 입장 표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담화문은 그럼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어제 담화의 제목은요.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보듯이 1차적으로는 남북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두 개의 국가다. 그러니까 이제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남북은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제 남북이 완전한 이국가다라고 해서 그런 정책을 밀고 오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남북 관계 개선을 추구하려고 해도 남북은 여전히 두 개의 국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면적으로 깔고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남한이 남북 관계 개선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볼게. 이것도 던져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요즘 이 북한이 항상 조한 관계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예전에는 북남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민주주의 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이렇게 공식적인 국호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이 조한 관계라는 표현은 지금 어제 두 번째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게 많이 나온 표현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예전에는 북남 관계, 우리는 남북 관계, 북한은 북남 관계 그랬죠. 그 얘기는 그 워딩은 뭐냐? 한 나라인데 남쪽과 북쪽으로 갈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한, 북한 이런 표현을 쓰고 북한은 북조선, 남조선 이런 표현을 쓰죠. 왜냐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고 할 때 북한의 한자는 대한민국의 한자하고 똑같은 그렇죠. 한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북쪽이다. 대한민국의 일부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반대로 북한이 남쪽을 우리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남쪽 부분이다. 그래서 남조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조선이라는 거는 우리 남쪽이 북한 소위 북한이라는 나라의 일부분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둘 다 이 남북 관계, 북남 관계의 의미는 어쨌든 한 나라가 둘로 갈려져 있다는 의미인데 이 조한 관계,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라는 건 언뜻 보면 국호를 불러줬으니까 상호 존중하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쓰면서도 욕할 건 계속 다 했거든요. 대한민국 족속들, 대한민국 것들 욕할 건 다 하기 때문에 결국 두 국가의 국호를 정식 국호를 불러줌으로써 남북은 완전히 다른 국가다라는 걸 강조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북한 측이 냉담한 담화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는 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동영 장관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적인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우리한테 이 냉담한데 우리만 계속 북한에 약간 좀 구애를 하는 듯한 모양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재명 정부가 정권 교체 이후에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을 때 북한이 바로 호응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굉장히 톤다운 시켜서 절제된 반응을 보이는 건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런 남쪽에서 정권 교체된 남쪽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원하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대남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요. 일단 남북 관계가 워낙 지금 단절된 상태고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매달려 있으면 북한이 그걸 진정으로 남북 관계 개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쿨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남북 간에 사실은 거의 모든 게 유엔의 대북 제재로 막혀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북한이 핵 개발하면 우리가 제재 때문에 못하는 거 많다. 하지만 너희들이 원한다면 뭐 인도 지원이라든가 농업협력, 보건협력, 산림협력 이런 것처럼 제재 이외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원하면 해줄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에 너무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좀 쿨하게 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우리가 남북관계 속도를 내려고 과속을 할수록 그게 원하는 성과보다는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오히려 이용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김여정의 남한에 대한 이 담화가 나온 뒤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조정을 건의해 보겠다. 즉 연기나 축소를 건의해 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어제 정동영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실을 찾아서 기자들과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이제 통일부 장관이니까 남북관계 개선이 지금 가장 지상 과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박두한 일정이 8월 중순쯤에 열리는 한미 군사훈련이니까 이 부분을 좀 조정,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기나 축소를 건의해 보겠다라는 거를 상당히 기자들 앞에서 밝혔어요. 저도 이제 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중견 정치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세게 말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군사훈련이 너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20일밖에 안 남았죠. 네, 그러니까 그 바로 박두한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느냐는 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밝혔지만 이건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3시 40분이면 아마 이 시간에 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여기서 지금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의견이 좀 조율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능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국방부 의견도 안 들은 얘기고 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조정을 해서 연기하거나 축소한다면 그럼 북한과의 대화는 물꼬는 틀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북한 입장에서 보면 네. 자기들이 싫어하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하거나 축소하면 싫어할 일은 없겠죠. 네. 근데 그걸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하면 남쪽에 더 요구를 하겠죠. 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좀 더 노력해봐. 북한과 대화하려면.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디까지 이 이재명 정부가 끌려올지를 계속 시험을 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사실만 짧게 보도한 뒤 침묵을 지켜오던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를 조선과 한국을 뜻하는 조한 관계로 표현하면서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벗어났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북 방송 중단은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되돌려 세운 데 불과하다고 했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헛된 망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여정은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선임자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해오던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남관계에 대한 태도를 1차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훈련이 남북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에게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즉 연기나 축소를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통일부 장관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 기자 먼저 담화를 보면 조한 관계라는 다소 생소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보통 이제 우리는 남북 관계, 북한은 북남 관계 이런 표현을 썼었죠. 이제 남북 관계, 북남 관계는 한 나라긴 한 나라인데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 이런 뜻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김여정 담화에서 쓴 조한 관계,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다 이런 얘기인데 두 양쪽의 국호를 정식 국호를 쓰면서 별개의 두 나라의 관계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온 말인데요. 즉 동족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용어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담화 곳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담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이런 표현인데요. 이 말은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할 때 나왔던 말입니다. 즉 민주당 정부든 보수 정부든 관계없이라는 뜻인데요. 한국은 화해협력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 어느 쪽이든 흡수 통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표현을 다시 사용한 건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정부가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노선이 바뀌는 건 아니다. 이걸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북한이 정말 앞으로 남북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걸까요? 모든 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정세가 바뀌면 북한 입장도 달라지겠죠. 지금은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해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대남, 대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평양과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직항 항공편까지 최근 개설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북한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던져놓고 한미훈련 중단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끌려올지 좀 관찰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